진짜 여러분, 이게 직장인으로서의 그냥 익숙한 삶을 살면 그냥 내가 직장인이구나 이렇게 평생 느끼는데 그 외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딩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북미녀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녹화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여러분 직딩으로 계속 평생을 사실 건가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노동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녹화 시간이요. 12시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직장인분들이 우르르 나와서 막 점심을 먹고 이제 1시까지 커피를 먹고 막 들어가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all free. 저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직장인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하고 되게 소통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직장인으로서의 그냥 익숙한 삶을 살면 그냥 내가 직장인이구나 이렇게 평생 느끼는데 그 외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딩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노동하기 싫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근로소득으로만 살 수가 없어서 악착같이 진짜 사업소득 그리고 다른 기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10년 동안 달려왔거든요. 그 결과 직장인분들이 막 지옥철에서 출퇴근할 때 저는 사람들 여유로울 때 다니고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나는 진짜 도저히 직딩으로 삶을 평생 살 수가 없겠다. 너무 답답하다. 아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쓰고 그 유지를 하는데 평생 내 삶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라고 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했거든요. 오늘 제가 그 근로소득에서 직장인에서만 벗어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영상의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소득을 다각화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런 소득을 다각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 일은 자기계발에 충실했습니다. 그냥 직장인들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거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는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투자의 방식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주식 지금도 잘 안 해요. 조금 가지고 있긴 한데요. 거의 안 하고 저는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는 그런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근로소득을 벗어나서 더 큰 소득을 벌고 사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면은 저는 가끔 놀래요. 아니 12시에서 1시에서는 저는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요. 카페도 잘 안 가요. 막 직딩 분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막 그 시간에 빨리 먹고 막 들어가고 막 겨우 막 이제 참새처럼 바람 쐬고 들어가는 막 담배 피시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뭐 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낮의 시간도 제가 만약에 여유 있게 비울 수 있다면 비우고 있죠. 뭐 직장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죠. 뭐 직장인들이 이러실 분들 있을 거예요. 밑에 중소기업 분들은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지만 위에 만약에 내가 공부도 좀 잘했다. 그래서 나는 뭐 서울에 웬만한 스카이 정도
대학을 나와서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이거예요. 서울, 뭐 여의도, 광화문 뭐 이런 데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 취직을 해서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이 정도는 벌어 이러신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분들도 처음에는 취직을 해서 다니시다가 이제 월급을 이제 계속 좀 몇 년 받아보면 현타가 약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그래도 이거 맞는 건가? 지루하다. 진짜. 제가 요즘에 직장인분들하고 진짜 소통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느끼는 공통점은 거의 이제 방학 간다니지 참새같이 살죠. 출퇴근. 직장인들은 거의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 것 같아요. 출근, 퇴근, 그리고, 출퇴근할 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차를 이용하거나 뭐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어쨌든 출퇴근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침에 적게 출근하건 늦게 퇴근하건 뭘 하든 요즘에 자율 출퇴근 방식도 있긴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일단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점심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뭐 퇴근하면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즐기거나 아니면 또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근데 그게 어떤 야망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니 무슨 이분이 연봉을 5천을 벌건 7천을 벌건 8천을 벌건 제 눈에는 그냥 직장인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장인분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바깥의 삶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직장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분은 정말 밖에서 훨씬 더 여유롭게 고소득을 올리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위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문직. 근데 전문직 분들도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변호사, 법조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뭐 법무사 분들, 그리고 아니면 세무사. 라던가 아니면 이제 병원 쪽에 계시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들도 어쨌든 소득은 높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삶이 쉽진 않지만 직장인들보다는 소득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들이 지금 당장 전문직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라이센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직장인들이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수익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직장인들은 평생 이 근로소득만 받고 사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소득, 그러니까 내가 월세나 전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도 마련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사업소득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기타 소득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3.3%를 떼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 번 외의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즘에 어플에 뭐 알바몬이나 크몽을 통해서 뭐 이런 어플들 있잖아요. 뭐 그 어플을 강조하거나 제가 뭐 그분들에게 협찬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서 내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기자로 전향을 했잖아요. 기자를 전향을 하면서도 약간 원고 퇴고를 퇴근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약간 스피치 뭐 교육 강의를 나가거나 이래서 조금씩 기타 소득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전업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월급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실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의 회사 생활에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한 3, 4년 동안 제 자신을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근로소득만으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 월급으로 도대체, 아니, 신용카드비 내고, 뭐 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이게 투자할 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타 소득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가 3.3% 소득을 떼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벌면 내가 뭐 차라리 밥이라도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이 돈 가지고 모아서 휴가를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뭐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방식이 뚫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갔는데 뭐 다른 강의를 요청이 들어오거나 거기서 이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프로 엔잡러를 가장 먼저 실현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어플로도 소액으로도 벌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잘할 수 있는 일을 활용해서 조금 엔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엔잡까지는 못 가더라도 투잡, 쓰리잡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꼭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걸 해보면요. 약간 성취감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이게 월급만이 아니라 뭔가 근로소득 이외의 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회사가 아니어도 내 자신으로서 써도 그냥 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한 3, 4년 전부터 그걸 테스트를 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그 소득이 월급을 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자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고도 쓸 수가 있었고, 나와서 이제 아나운서 했으니까 말도 할 수 있었고, 사람도 상대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뭐 도출하거나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자 월급을 받기도 했지만, 근데 그 외에 제가 다른 걸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이 프로젝트를 끝나면 그냥 월급을 그냥 그달에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월급의 개념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뭐 그러면서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저의 이제 재능 개발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왔죠. 이게 사회는 냉혹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 있게 내 개발을 한다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립은 했지만 사실 저한테도 이제 과제는 남아있죠.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내가 능력이 조금 뒤져도 왜냐면 다 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절체절명의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과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했을 때 성취감도 엄청나고요. 소득도 진짜 직장인이 상상 이상의 초월하는 그런 소득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회사만이 아니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나로서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자로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제 스스로 막 달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자도 뭐 사실 직장인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매체들도 워낙 많고 또 뭐 메이저부터 뭐 중소 인터넷 매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기자라는 직업이 옛날만큼 생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특정 분야가 아니고 그냥 기자로 살아남았다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그냥 전 부동산만 했거든요. 오로지 나는 부동산만 하겠다. 부동산으로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동산 전문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뭐 영상도 찍게 됐고 또 홍보 모델도 하고 또 임장도 다니고 촬영도 하고 이러면서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창구가 막 쭉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도 또 여러분과 같은 과정에 있어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는 시기고 저도 앞으로가 더 훨씬 더 기대되고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인분들 중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 저같이
혹시 나는 이제 직장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사업 소득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 재능 개발을 좀 하고 싶다. 무료하다. 이런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거기에 제 인스타에 이렇게 댓글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소통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과정에서 배운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공감한 포인트가 있었던 게요. 이제 재테크 경제 유튜버분들,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면서 그때 직장인을 때려치는 과정,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같이 다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성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나 자신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을 다각화하면서 한 거죠. 여러분,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러니까 3.3% 기타 소득을 떼면서 내 재능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임대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임대소득은 정말 달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 내가 노동하지 않고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전세 세입자는 제가 한 8, 9명 정도 되고 또 월세를 받는 분들은 2, 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엑셀 파일을 봐야 아는데 월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 근로소득 안 해도 당분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이게 월세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월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임대소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직장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뭐를 권하고 싶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투자하세요. 요즘에 진짜 주식 투자하신 분들 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요, 여러분.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긴 하지만요. 부동산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전자산인 건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하락기가 오고 힘든 침체기가 온더라도 그게 반드시 다음 장에서는 상승장에 올 거를 저는 믿거든요. 그 시기가 얼만큼 길어질지를 모르겠지만 이 논리를 이해하시고 그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부동산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 내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은 부동산 투자하기 힘든 시기야. 뭐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내가 실천을 지금 하진 않더라도 공부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도요. 지금 부동산 하기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시기에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과감하게 하기보다 가만히 계세요 라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그래도 지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전해드리지는 않고 약간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도 많이는 못 벌어도 직장인의 월급보다는 많이 벌 수 있는 재테크, 부동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안전한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저평가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거 갭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상생 임대인 갖고 갭 투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거는 또 자세하게 갭 투자 뽀개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동산 투자 꼭 하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리고 제가 수익을 다각하기도 했지만 저를 정말 여기까지 자신감 있게 올 수 있게 한 거는 부동산 투자였어요. 정말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산이 쌓이고 내 재산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요. 내가 사회로 더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진짜 엄청난 자신감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 손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
하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제 돈 벌었을까? 제 돈 버는 방법 연구 어떻게 하면 됐을까? 따라해 보시고 모방해 보시고 계속해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직장인분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막 변해서 그냥 난 이번 생에 뭐 집 사기 포기했어. 그냥 직장인에 출퇴근하면 월급은 나오니까 먹고 살고 뭐 술 먹고 또 뭐 아니면은 뭐 연애나 소개팅이나 하고 좀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 삶을 또 존중하기도 하지만 이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더 올인하셔야 되고요. 인내하시고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 삶을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 큰 소득, 더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직장인을 봤을 때 노예죠. 직딩의 노예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드 할부도 내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내 생활비도 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죠. 죽을 때까지 노동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근로소득으로만 살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면 첫째, 수입을 다각화해야 됩니다.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요.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계발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뭔가 재능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다른 재능을 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세요. 그러려면 프로 N잡러 내지는 투잡, 쓰리잡으로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인인데 여러분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도 투잡, 쓰리잡 그리고 더 큰 좋은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갈고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 투자 무조건 하세요. 다른 투자 방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 가장 안전하고요. 여러분에게 집을 줄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엊그제 또 25일에 월세를 받았어요. 저 월세 받으면서 나름 좋습니다. 제 생활비 정도는 벌거든요. 여러분에도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반드시 응원할 거고요. 요즘에 직장인분들 만나보면서 다 그 나름대로의 삶은 있지만 조금 안타깝다. 거기서 조금만 진짜 한 끗 차이만 연구하면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들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서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들 진짜 근로만 하다가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투자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끝까지 여러분 응원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구독, 좋아요가 굉장히 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셔도 또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소통해요, 여러분.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